그 여자는 내 통장을 훔쳐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죽음까지 계산하고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여기는 지혜의 등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사랑을 꿈꾸는 시점에서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서울 성북구. 요식업을 하며 살아온 68세 김정호 씨. 젊은 시절 이름 없는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지금은 김선생 수육국밥으로 매체에도 몇 번 나왔던 유명 맛집 사장입니다. 그가 사별한 지 8년. 아내와의 긴 시간 동안 자식 둘을 키워냈고 지금은 모두 출가해 서울 바깥에서 살아갑니다. 손주 보러 오긴 하는데 1시간 있다가 가버려요. 밥이라도 먹고 가지. 저녁이 되면 국물 냄새는 퍼지지만 집안은 조용합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가장 큰 병이지요. 그런 김정호 씨에게 지인 하나가 말합니다. 형님, 혼자 있지 말고 좋은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요즘 50대 후반에도 재혼 많이 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은 56세 한미정 씨. 차분하고 공손한 태도. 교회 성가대 활동. 부모님 모시고 사는 효녀 이미지. 제가 김 선생님 음식점 진짜 좋아해요. 홀서빙하는 친구랑도 자주 와요. 평소 무뚝뚝하던 김 사장은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하지만 사람은 따뜻한 손 한번 잡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당 마감 후 집까지 바래다 준 어느 밤.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가 손끝으로 코트를 살짝 잡았습니다. 그 짧은 손끝 스침 하나에 김정호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의 음식엔 오래된 감자 대신 잘게 썬 파프리카가 들어가고 반찬엔 오랜만에 미역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어떤 것이 조용히 다시 끓기 시작한 것이지요. 만남은 일주일에 2번, 통화는 하루에 1번으로 굳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가장 외로우셨어요? 김정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아내가 가고 나서 새벽에 깨어 있을 때가 제일 그렇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새벽이 제일 무서워요. 그녀는 아픈 어머니 간병 이야기, 자신의 청춘을 희생했던 지난 날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다 포기했어요. 직장도 결혼도 제 인생도요. 그녀의 눈물은 말라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그녀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함께 TV를 보고 수육을 나눠 먹고 늦은 밤 찻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호 씨, 저 혹시 건강보험증 복사 좀 해도 될까요? 혹시 몰라서요. 그 순간 김정호 씨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앞서갔죠. 제가 너무 급했어요. 그날 밤 김정호 씨는 오래전 죽은 아내 사진을 꺼내어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이런 부탁 안 했지. 그래서 더 미안하네. 그리고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이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자. 결혼은 조용히 가까운 교회에서 올렸습니다. 하객도 10명 남짓. 그는 식사도 직접 준비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식장을 꾸밀 날이 올 줄은 몰랐어. 그는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그녀는 식장에 들어서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말 한마디에 김정호 씨는 이 사람은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함께 설거지를 하던 중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호 씨, 이제부턴 뭐든 둘이 같이 해요. 설거지도, 세금도, 앞으로의 일도. 그 말은 마치 서약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미정아, 미정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집엔 짐 하나 없었고 문은 잠기지 않은 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커피잔 하나와 다 마시지 않은 믹스커피. 그리고 흰 봉투 하나. 그 안엔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 그리고 등기서류가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은 김정호 씨. 하지만 담당 형사는 무덤덤하게 말합니다. 이건 명확한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뒤 처리된 부분이라. 김정호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난 그냥 당한 건가요? 며칠 후 지인 하나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형님, 저 혹시 그분 본명이 한미정 아닌 거 아시나요? 처음 듣는 이름, 노진이. 지인은 말합니다. 전에 청주에서도 비슷한 일 있었다네요. 상조회사 사장 하나가 털렸다고. 김정호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놓칩니다. 탁! 유리컵이 바닥에 깨지며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서도 쨍하고 금이 갑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설계된 이별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혼자 국밥을 끓였습니다. 언제나 그녀가 앉았던 식탁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불 꺼진 TV 화면 속엔 자신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었어. 그는 중얼거립니다. 책장 구석에서 꺼낸 책 하나. 젊은 시절 읽고 밑줄을 그어두었던 손자병법.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모르고 자신을 잊은 전쟁은 반드시 진다. 그리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책. 노너. 공자는 말합니다. 성내지 않고 억지로 친하지도 말라. 사람됨은 거기서 드러난다. 김정호 씨는 무너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종이에 글귀를 적어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사람을 들였고 사람을 믿었기에 삶이 무너졌다. 서울대 심리학과 정수진 교수는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고독이 깊어지는 이유는 외로움에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말할 곳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할 곳을 찾지 못해 결국 침묵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결심합니다. 난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자. 그녀는 결국 잡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명예되어 통장도 대포통장. 사람을 고르고 시간을 들이고 법의 틈까지 이용한 겁니다. 형사의 말에 김정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그녀와 찍은 사진, 영상, 문자 모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건 그날의 설렘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바보였을까? 아니면 잠시 사람이고 싶었던 걸까? 그가 자책하자 조용히 말려준 사람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정호야, 넌 죄 안 지었어. 감정이 죄가 아니잖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야. 그 말에 김정호 씨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조용히 깊고 길게.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논문은 말합니다. 시니어 세대의 사랑은 실수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녀는 그를 속였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한동안 문을 닫았던 김 선생 수육국밥. 오랜 단골들은 유리문에 붙은 휴업 안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내장탕 50그릇 한정입니다. 김정호 씨는 다시 주방 앞에 섰습니다. 예전보다 허리는 조금 더 굽었고 눈가 주름은 깊어졌지만 손놀림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였다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살은 아물어도 마음은 멍이 남더라. 근데 그 멍도 시간이 지나면 문신처럼 남는 거야. 나한테 일어난 일은 이제 내 이야기지. 내 흉이 아니야. 그는 식당 앞 간판을 새로 걸었습니다. 김 선생 수육국밥 혼밥 환영. 그날 저녁 그는 식당 한쪽 자리에 앉아 국물 한 숟갈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사람보다 국물이 더 따뜻하네요. 당신은 재혼을 꿈꾸고 있나요? 그 사랑은 진짜 감정일까요? 외로움에 탈을 쓴 환상일까요? 지혜의 등대는 말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지만 사기꾼도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다시 삶을 덧칠할 수 있다면 그 진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김정호 씨는 그 진심으로 무너졌고 그 진심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당신 곁에 조용히 머물겠습니다. 여기는 지혜의 등대였습니다.